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파트 2에서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낙찰을 받지 못한 물건입니다. 낙찰 받지 못한 물건이고, 이거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 특수경매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원저축에서 1억 200을 신청했죠. 여기 1억 1,500에 낙찰받았죠. 이 얘기 뭐냐면 1억 2천에 1억 200에 신청했을 때는 얘네들이 돈 받을 게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엔 1억 한 몇백까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은 여기 보면 70%의 낙찰을 받았죠. 시골에서 건물 매각집에 이 정도 가격에 낙찰 받는 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드물어서 8,700인데 1억 1,500 썼다는 뜻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원저축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뜯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경매를 지금 이렇게 만든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 들었냐면 9천만 원에 들어갔다가 이득을 해서 진 겁니다. 왜냐면은 강릉이란 남한진동이라는 곳에 건물 매각지에 앞에 지목에 도로가 없고 내 땅 가운데 도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득을 해서 졌단 말이야. 왜 졌나 가만히 봤더니 강원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내 돈을 해결 못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빌려준 담당자가 책임추고 할 것 같으니까 연락해서 딱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낙찰을 받게끔 돼. 이 가격을 쓰게끔. 그래서 진 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나는 왜 추천하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했냐 이런.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바닷가가 있고 여기 요 땅이죠. 강릉에 가면 여기가 강릉 여기 보면은 울릉도 가보셨어요? 울릉도 갈 때에 여기가 울릉도에 배 출발하는 곳이고 여기로 쭉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보면 여기가 뭐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다리가 저기 막 자동차는 못 다니고 그냥 저기 뭐야 그 여기가 커피의 거리하고 여기가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인데 요 밑에는 군부대예요. 그때 요것을 잡지 요 자체는 그 해수욕장 길이가 한 200m, 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수욕장은 강릉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은 외지인들은 안 오고 강릉에 사시는 분들만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강릉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 필지를 들어가죠. 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땅값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간다는 걸 알아요. 이 바깥에 있는 여기 땅은 한 4, 500만 원 가는 땅이고 요 한부로 바로 뒤에도 한 2, 300은 가요. 펜션 뭐지라고 하면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땅은 이거 150만 원 정도 간다는 땅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돼요.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에 시작을 했죠? 196평이죠. 100만 원, 10만 원 쳐도 1억 9,600이죠. 감정 가격이 싸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감정 가격이 싸게 됐네. 70%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럼 높게 쓰지 않느냐? 자, 보십시다. 요게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이거든요. 항공사진을 보면은 우리 땅 가운데로 도로가 돼 있죠. 이 도로 막아요, 못 막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보면 우리 땅이 요건데 요 땅이 우리 땅인데 여기에 보면 지적당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없죠. 그럼 요 땅 옆에 여기 지적당 도로가 있죠. 지적도로가 있는데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도로가 막혔죠. 그리고 여기는 지적당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는 있죠. 그리고 지적당 도로는 여기는 있는데 길이 막혔죠. 그리고 우리 땅 가운데로 지금 도로 해변가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법정 시한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기 뭐가 건물 이렇게 있죠. 우리 땅 가운데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내는 건 제일 첫 번째 우리 땅까지 들어오는 지적당 도로가 없다. 그다음 우리 땅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 건물 법정권이 있느냐 하는데 철거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건축허가 안 난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쯤 뭐든지 건축허가 안 난다고 뭐에다 써먹냐. 그다음에 도로가 우리 땅 가운데로 나는데 이거 막지 못한다. 그럼 내 땅이 잘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땅인데 좀더 가격이 싸게 됐으니까 70% 떨어졌어도 다른 사람은 들고 있지 않겠다 그 생각하고 9천만 원을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2등을 하고 났더니 혹시 어떤 놈이 이런 걸 다 들어왔나? 솔직히 왜 들어왔나? 가만히 봤더니 저축은행 담당자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땅이 괜찮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감정가도 약게 됐지 가격이 떨어지지 자기네 돈 빌려준 것만치 못 받게 생겼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지방에 보면은 공인중개사한테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줬다고 못하면 공인중개사 연락이 와서 얼마 나왔는데 이거 입찰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막아놨죠. 제가 여기로 와서 봤더니 여기 사람이 여자분이 아기를 놓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여기 건물이 땅이 정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와서 봤어요. 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 딱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 땅은 우리 거야. 이거 맹지야. 그 여자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현황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건 난 알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 집이 허물한 집인데 이렇게 타이어까지 늘어나 있고 이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몇백만 원 주면 안 나간다고 뻗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뭐가 있는데 여기 집에 누가 사는 사람은 있어요?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00 이상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 5, 6개월 전까지 어떤 무당이 살았는데 그 무당이 안다가 신전 차려놓고 있었어. 근데 한 3, 4개월 전에 그 무당이 이사 갔으니까 그 무당은 없지만은 아마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걸.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걸 알았고 법정 비상권이 있는가가 궁금해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재산세 내는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재산세 내는 게 없으면은 법정 비상권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기가 되면 여기 보면 우리 땅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 있죠. 그럼 항공 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우리 땅 가로질러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 땅을 막아도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땅이 이 뒤에 땅이 있죠. 있다.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땅이 있죠. 이런 땅은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가까지 편리하게 나가려고 이 땅을 쓴 것이지 우리 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고 이 여기에 지적동 도로가 없어도 건축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적동 도로가 있어 다니지 못하고 여기에 도로가 없다는 건축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적도가 있어도 그 지역도를 다니지 못하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 도로가 있을 때는 이거는 뭐야?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이 돼서 건축허가 난다.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다. 법정 지정권이 없다. 이거를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2등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특수 경매의 권리 분석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서부터의 이 몇 개는 건물 매각 제외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한 실전 사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건물 매각 제외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일 빨리 수익을 올 수 있는 것은 내 땅을 건물 주인에게 매각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마음이 있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는 토지만 매각했는데 여기 보면 얼마죠? 5,100만 원에 시작해서 2,60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면 건물 매각 제외니까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보게끔 되면 법정 상권 없는 건물에 있는 것이 땅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법정 상권 있는 건물에 땅이 경매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법정 상권 건물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없는 게 좋은 걸 여러분만 알아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은 마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거는 법정 상권이 있는 게 마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법정 상권이 있으면 저도 꺼렸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심각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수백 번을 낙찰을 받다 보니까 법정 상권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건물 주인이 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조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죠. 땅이 누구죠? 최강수. 건축물 관리장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이거는 법정사고는 있어요, 없어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죠? 법정사고는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맞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폐쇄등기부등본 있죠? 폐쇄등기부등본에 보면 아까 원래 땅 주인이 누구였었죠? 옛날부터 있던 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쇄등기부등본의 날짜하고 땅 주인의 날짜하고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나중에 있고 낮고 땅은 옛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건물 주인이기 전에 먼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다는 법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건물 주인이 있기 전에 누가 건물 주인인가를 보려면은 뭘 봐야 돼? 해수등기부등본 찍어봤더니 최강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김하고 박동선이죠. 또 원래는 김 누구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성분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고 입찰에 들어가. 우리 수강생에게 추천 물건을 했더니 이거를 우리 여자분 두 분이 공동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저한테다가 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해결을 하는 건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낙찰 받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게 이때는 낙찰 받고 낙찰 허가가 나고 잔금을 내기 전입니다. 잔금 내기 전에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안 된다고 써있는 적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낙찰 받고 잔금 내기 전에 가면은 당신 아직 잔금 안 냈잖아. 왜 와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개 한 명 정도고 나머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잔금 내기 전에라도 먼저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언제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낙찰 받고 나면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가 나죠. 같이 15일 지나면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잔금 내라고 한 달 시간 있죠. 그 사이에 이의 신청 기간이 내고 잔금 내기 나는 그 한 달 전 정도 뭐 되면 잔금을 내기 전이라고 한번 가서 시작해보는.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에 저하고 같이 타고 우리 여자분들 두 분이 낙찰 받았다니까 내가 모시고 가, 그 사람들이 날 모시고 가. 낙찰 받은 사람이 나를 모셔, 내가 모셔. 네? 그렇게 되는 게 하여튼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더니 여기에 집에서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키가 좀 작으신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 이하로 작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땅과 건물을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땅만 받았어요? 땅하고 건물 다 받았어요. 땅만 받았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땅과 건물 다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뭘로 경매가 나왔다는 거 알지만은 경매가 나왔다는 거 알아도 땅만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내가 보면 한 100개를 가지고 낙찰 받아보면 그 중에서 30명 정도는 땅만 나왔는데도 건물이 같이 낙찰 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할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협상할 당사자가 이 경매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를 내가 먼저 알아내야지 협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라서 그냥 무심코 땅과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왜요? 참 이상하네. 건물은 틀림없이 우리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낙찰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분들이 경로에 대해서 알고 준비를 했었고 건물은 자기네 거고 땅만 경매로 나왔다는 걸 그 말 한마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건물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야. 누구든지 자기가 뭐서 기자들이 가서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짜 참 좋군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질문하면 그건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어도 건물은 내 건데 당신 어떻게 낙찰 받았다고 그래요? 가도 나는 거기 답변 얘기 안 해. 그냥 그래요? 저는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사는 주인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하러 왔는데 계십니까? 이렇게 나는 그 사람 얘기하면 답변 안 하고 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 그 여자가 안 계신데요.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대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알지만 못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하시는 분은 순진한다. 알지만 못 가르쳐 주겠습니다. 조금 상대가 다른 사람. 네, 몇 번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자도 네가 낙찰을 받고서는 천정비가 됐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다음에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못 가르쳐 줘요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이요 가르쳐 주세요. 몇 번이요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그 사람하고는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협상하면 그건 안 되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만 못 가르쳐 드려요. 이 사람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나한테 했더니 알지만 못 가르쳐 드려요. 그래요? 그러시다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사신 분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되는 그러면 대부분이 그날 저녁이든지 그 다음 날이면 90분 전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온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온다면 네 알아서 해라. 또 소송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소송에 들어갔던 사례는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왔는데 전화가 안 왔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한없이 소송을 했는 사례가 이 다음 사례예요. 지금은 전화가 안 오니까 소송을 해야 되나? 이렇게 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제일 보면 협상을 하게끔 되면 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출발하는 거고 남이라는 것도 없죠. 출발하려면 대체 집행 신청하고 판결문 받아야 되죠. 다 받아서 남다르고 판결문 받아고 다시 경매 주문이죠. 둘 다 2년 걸리는 돈 한 2, 3천만 원 먹겠다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제를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머리가 아프고 마진이 없겠구나, 투자 잘못했구나, 이게 벌써 판단이 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장한테 물어보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든지 사전 상담을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할 사람 같으면 아무리 법적 무상권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편도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소송을 하는데 이겨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기면 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기면 뭐해, 돈이 안 생기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제가 평범의하면 입찰 들어가기 전에 동네 사람한테 확인해보고 이장한테도 물어보고 누가 어떻게 살고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해보고 들어가라. 이장 씨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법정 시간이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모를 때예요. 지금부터 또 9년 전이니까. 9년 동안 내가 몇 천개를 낙찰받았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 조천면에 사는 사람인데 그거 뭐 전화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길래 제가 전화를 드리는 열흘 만에 아, 이 사람 서울 땅을 왜 되나 고 고민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얼마나 바쁜가. 우리 잘 받은 수련회하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한 6시쯤 가겠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 그때쯤 자기 일 끝내고 들어온대.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금요일날 6시까지 들어와서 기다리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 낙찰받은 수강자하고 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수 있는가를 보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면 좀 싸게 나가면 주고 나가는 게 제일 빨리 필요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 돈이 없는 것도 생활보호 대상자지만 아까 그 여자분이 키가 작다 했죠.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생활보호 대상자를 시작했던 거죠.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초천면에서 970만 원을 들여서 이 집을 수리를 다 해줬었습니다. 봤더니 하이샤시를 띄웠고 주방도 싱크대가 다 바뀌어 있고 화장실도 입식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창문이 바뀌었다. 그렇게 봤더니 뭐 몇백만 원 들여서 고쳤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이것이 누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을 때에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니까 그 남편이 면사무소 가서 얘기한 거야. 근데 면사무소에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서 조사를 다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남편 얘기가 사실은 엊그저께 그 담당 공무원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법정 지상권도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얘기를 들어서 다 알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은 경제적이 부족해서 어디를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열흘 동안에 왜 했냐는 데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했고 담당자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도 경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판결이 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듣고 나서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딱 해보니까 일단은 건물 일이 땅을 샀다는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는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되겠죠. 그럼 내가 건물을 사겠습니다 하고 건물을 계약을 얼마로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요? 저도 여기에 건물을 전원주택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이 건물은 허물고 없애야 됩니다. 허물고 없애야 되지만은 여기 사장님께서 돈이 그렇게 없으시다니까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보태드릴 테니까 200만 원을 가지고 합쳐서 이사 갈 때를 알아봐 주시고 이사를 가고 나면은 이사를 간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날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거 보고 제가 2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해 갖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뒤에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우리 저기 뭐야 응? 강미경 씨하고 씨가 비슷한 여자분들이 누구였나 이렇게 보더니 그러다고 교수님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장애인이 그 집이 있어갖고요 내보낸다는 게 조금 짠해요. 그 옆에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여자분 그 옆에 있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200만 원이 뭐 200만 원이 500만 원 준다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전 주는 거야 자기네들 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500만 원 줄 때 있으면 나한테 드림값 필요가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기름값을 안 주고 왜 그렇게 나한테 그 사람들한테다가 200만 원만 주다고 야박하게 얘기했니? 이렇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은비영식처럼 마음이 왜 낙찰을 받은 거냐? 그건 나는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뭐 내가 잘못했나? 아니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왜? 그리고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그러니까 왜? 교수님 그렇다 띵경 100만 원을 주겠는데요. 내가 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되지 않아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부여에 있는 그 공무원한테다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절대 피부를 못 이긴다. 법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읍소해라. 이게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걔 먼저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200만 원을 그때 주신다는 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200만 원밖에 안 줘가 아니야? 200만 원을 보태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200만 원 갖고 알아봤더니 할 데가 없습니다. 200만 원 주시는 거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200만 원만 준다면 됩니까? 얼마 안 돼. 이게 아니에요. 200만 원 준다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200만 원 갖고 더 못 되겠어요. 역시 제가 땀을 올렸습니다. 왜? 우리 뒤에 여자분이 500만 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400만 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400만 원을 하고 주까지 하는데 주까지 얘기하는데 여자가 그래서 말딱 맞니? 제가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근처에 작은 집도요 1,000만 원 아니면 못 얻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400만 원 준다 그래서 나쁘지 오케이 하려고 하니까 해고서는 뭐야? 1,000만 원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우리가 2,650만 원을 낙찰 받았는데 2,650만 원은 아니라 2억 6,500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제가 줄 수 있겠죠. 근데 2,650만 원을 가지고 땅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그때서 교회가 깎는다. 아니 이걸 전부 다를 2,600만 원 낙찰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에 낙찰받았죠? 얼마? 2,655만 원이잖아요. 근데 땅이 몇 평이죠? 529평이죠. 20만 원씩 줘도 얼마죠? 1억이죠. 10만 원씩 줘도 5,200이죠. 근데 지금 2,600이라면 얼마까지 떠요? 5만 원꼴이죠. 여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래도 평수가 있는데 이걸 2,600에 낙찰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봐도 왜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그 남자도 나도 아무 얘기 못한다. 아무 얘기 못할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져요? 아니지 승질 급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느긋한 사람이 이기고 내가 승질이 급해 느긋해요. 급하죠? 내가 급한 거 알았어요? 내가 급하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00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수능 보고 500까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500 정도까지 협상을 할 수 있는 뜻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500을 드리겠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500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50만 원의 계약금을 주시고 2개월 이상 이내에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날 4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만약에 안 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는 이 틈을 쥐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계약금을 50만 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계약금을 300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500만 원에 하는데 계약금을 3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줘야 돼, 나갈 때 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뒤에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은 10만 원도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어. 10만 원도 안 줘요. 절대 나가고 안 준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대화를 해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우리 낙찰받은 수강자한테 300만 원 갖고 왔냐지 300만 원 갖고 왔대. 그것도 현금으로 10,000원짜리를 몇 개 갖고 왔대. 또 계약서 쓰자. 그랬더니 계약서도 다 준비해갖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300만 원 내놓고 계약서를 쓴 거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썼죠. 매매 대금 얼마,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있었죠. 약 2개월 이내에 이사가기로 한다. 이사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내 주인 집은 1분의 1로 한다. 그리고 여기 누구누구하고 매수인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이름은 공적으로 같이 납작하면 이름 쓰고 여기 매도인 박동석이 쓰고 계약하고 잔금을 내는 날 등기 이전 서류 갖고 오는 거를 저희들이 문자로 보낼 테니까 잔금 받을 때에 그 등기 물건을 이전해 주는 서류를 다 갖고 와라. 날짜는 2개월 이내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300만 원을 주고 왔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제 한 2달 안에 이사할 것 같다. 이제 2달 안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오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죠. 건물 우리가 샀으니까 건물까지 다 그럼 얼마 돼? 한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7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러고 7천만 원 된다. 알았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건물 우리가 대구로 했으니까 일단은 공인중개사 내놓은 겁니다. 땅하고 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쯤 돼서 우리가 잔금을 냈어요. 이때쯤에서 잔금을 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고 건물을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건물을 샀는데 한 2달 후로 약속을 했는데 3일 지났거든요. 3일 지났는데 박동진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이사 갔으니까요. 잔금 주세요. 200달러.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건 결연히 갔죠. 갔더니 이미 이사 다 나가고 빈집에 혼자 앉아있어. 이미 이사 다 갔더라고. 그래서 200을 주면서 이제 우리 등기 이전 서류 다 달라고 확인하고 그래서 200을 주면서 내가 어디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의 담당자가요. 임대주택을 알아봤는데요. 교회에는 없어졌고요. 공주에 있는 걸 하나 얘기해서 공주로 이사 갔는데요. 3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가 내는 걸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보증금에 이미 한때 얘기가 다 돼 있었던 건데 우리가 200만 원 준다니까 걔네들은 얼마든지 조금 더 받고 나가야 되는 뭐 이사 비용까지 하면 4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보증금 내고 100만 원 가지고 이사 비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바뀌었잖아. 그럼 불러온 거 아니야. 3만 원 불러왔다가 내가 500이라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니야. 이게 이미 준비 다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되겠네요. 뭐. 그래서 갔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국가에서도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임대주택 그렇게 인공 가는구나 하고 잘 됐구나 싶어서 됐어요. 이제 등기 이전을 받았으니까 등기 이전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 서류를 받고 이제 등기 이전해달라고 등기소에다 건물을 우리 이름으로 바꾸라고 신청했어. 연락이 왔어. 등기소에서. 등기전 못 해드립니다. 왜요? 서류를 보면요. 뭐 인감주인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이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인데요. 이 옛날 건물 주인이 없어졌을 때 이거 해서 내내 계약한 걸로 해갖고 등기 이사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박동석으로 돼 있는데 박동석이를 파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거 등기를 못했죠.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집이 비어있는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이거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샀다고 하면은 그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박동석이를 들고 라 이런. 할 수 없이 박동석에 전화를 걸었죠. 내일 몇 시에 그
등기소에서 만나자. 만나는데 왔다가 가면은 일당 3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일당 30만 원 줄 때, 30만 원 주시려면 언제든지 가져오시죠. 500만 원도 줬던 사람 아니야. 며칠 있다가 30만 원 또 내니까 믿어 안 믿어?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말씀하십시오. 내가 갈 테니까요. 3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등기소에서 만나. 등기소를 가서 데리고 이 사람이 박종석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박종석이를 신문을 하는 거야. 신문을 해갖고 등기 이전할 때 이 소리를 첨부시키는데 이 첨부시킬 때가 복사 좀 하나 해달라고 달라고 했더니 확인조서. 등기 이전에 들어간 확인조서입니다. 등기부할 건물 표시, 등기 의무자, 동서이죠? 본인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서 접수, 2014년 5월 21일입니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첨부 서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특기사항. 이 사람이 박종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가 박종석이라고 얘기하니까 특기사항 150cm, 50cm, 흰머리가 많고 짧은 머리에 눈이 큰 약간 수ብል, 이건 집어넣고 우부인 찍고 그리고 듣기 전에 무슨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틀인가 지났는데 공인중개사가 올라와서 7천만 원에 내놨는데 누가 한 6,500에 사자 그러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 대신 500만 원 더 주시는 건 그대로입니다. 500을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알았으면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500원 파는데 실질적으로 6천만 원에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한 낙찰 받고 한 2개월 만에 건물까지 다 잡고 다 해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잔금 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잔금 내기 전부터 시작. 잔금 내기 전에도 시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신흥리에 이것도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건물 두 동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상관이 없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데 사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1등이 누구죠? 8,700을 받았고 2등이 6,700인데 제가 추천 물건 했는데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날 추천 물건 끝나고 나니까 이거 저거 입찰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써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건물 매각전에 이게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이게 최저 가격 써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놈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질르지? 필요한 게 없는데 2015년 넘은 지금 또 얼마 전이에요. 8년 전이죠. 특수링을 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질렀다고 그러길래 생각이 사실은 났더니 벤치 있다가 잔금 내고 난 다음에 부사님 왔더니 저쪽에서 내가 낙찰받을 때 에? 우리 주방장이 낙찰받고 치는데 이 사람은 낙찰받고 잔금 내고 났던 거야. 됐어요? 공부를 내가 됐지.
컨설팅비에 100만 원 달라는 거 얼마 좀 깎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갖다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2천만 원 잘 주는구나. 컨설팅 100만 원 달라고 하면 80만 원 만들면 안 돼, 이러면. 아니, 진짜야. 내 웃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 중에 내가 컨설팅 비용을 없애버렸는데, 그 예전에 컨설팅 비용 받을 때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거야, 내가 마음이. 낙찰비 이 정도 가격을 써도 되는 거는 갖다가 2천만 원 지르고, 내가 컨설팅을 200만 달러만, 100만 원만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서 지를 때는 그냥 몇천만 원 지르면서, 통제를 해준다고 하면 나는, 이거, 제일, 이제 돈 얘기하면 이제, 수강생하면 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저거 얘기야. 야, 이거는 없앨 방법이 없나 해갖고 내가 지금 연구한 거지. 컨설팅 비용을 받든지 안 받든지 1년에 120만 원이다. 10개를 낙찰받아도 컨설팅 비용 없다. 1개를 못 받아도 120만 원 뛰는 거야. 대단 편해졌어. 이제 낙찰받아도 돈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주는지 몰라. 대단 편해졌어. 이때는 그때가 아니고 컨설팅 받을 때니까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받느냐고 나하고 출자리게 하는 거지. 이를 2천만 원 더 지금 낙찰 받았다 그러길래 알았다. 가만. 갔습니다. 팽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항공사진을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습니다. 이 낙찰 받았는데 건축물 과정이 없어요. 근데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왔으니까 나를 또 우리 갔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 100만 원 받으라고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 받으라고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물 뜯어갔어요. 뜯었더니 고등학생쯤 된 애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있어요? 그래? 땅 낙찰 받은 사람이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더니 나가면 어른이 집으로 나오더라. 나오더니 여기가 이게 뭐냐면 지붕은 있고 평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야.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나가지.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자기 자식과 뭐 차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경매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이기가 싫은 거야. 나가서 얘기하자면 나왔어. 나왔더니 나한테 이렇게 이 땅과 건물이 이 건물은 자기 거고 땅은 전부 다가 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한 3년을 병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경매가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몸이 좀 고쳐져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는 건 한가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있는 이 내 땅에 내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깔고 앉아있는 땅은 내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매각죄 땅만 낙찰 받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지? 건물 주인한테 사고 나오는 거랬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사기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앉다가 할 수 있다고 부탁을 하니까 나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 얘기하는 게 많은데 만약에 건물 주인이 이걸 사신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10% 내가 싸게 내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 근데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이걸 내가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작년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때는 목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다 달라고 하면 제가 눈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그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기면은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니까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시간 1년 줬고 1년 만 줬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했을 때는 시간을 드리지만 약속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다른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고 준다고 안 받는 거고 1년을 기다렸다가도 그날 안 주면 내가 계약금 띄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에 가셨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니 그러시면 더 이상 고마울 것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 주인하고 얘기했으니까 뭐 누구하고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전거 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우리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깜받는 땅은 다시 팔으라 했더니 다시 팔겠다고 그랬고 가격도 10% 싸게 준다고 그러고 뭐 시간도 넉넉히 준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가 보니까 이제 그래? 이게 이것이 경매로 진행되는 걸 그 동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전거를 여기 옆에다가 담벼락을 딱 세고 올 때 오더니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입니다. 이장이에요, 이제 이장. 근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이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이 도로도 제가 얘기해서 팔게끔 해드리고 이 집도 제가 팔게끔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는 거야. 내가 다 팔아주겠다 이거야. 나는 자기 도로를 막지 못하니까 도로 팔 생각은 안 했는데 돈도 팔아주고 이것도 다 팔는데 가격만 결정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사님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딱 조사해봤더니 한 40만 50만 원 가는데 내가 딱 조사해봤더니 한 6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0%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60만 원도 깎아가지고 55만 원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 집 있죠? 저 집이 작년에 서울에서 사시는 사람이 이사 온 건데 저 사람이 작년에 서울 올 때 누가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60만 원 갖다가 다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10% 깎아준다니까 가격은 45만 원으로 줘. 내가 된다고 안 된다. 40만 원만 해도 오케이 할 뿐인데. 이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죠. 그 평당 45만 원으로 하고요. 여기 3명한테 얘기해서요. 사겠다고 하면요. 연락주세요. 어떻게 하나도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름 다 듣습니다. 아니야, 전화가 며칠 있다 왔어. 뭐라고 그러면, 얘기는 다 됐는데요. 사실 지금 추수해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몇 달 미뤄서 10여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할까요? 평수요? 사람 측량해야죠.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지적과에 가서 제가 현황 측량을 신청했습니다. 현황 측량 칠때 759단데 기억니은 띄우시죠. 근데 여기 보면 기억이 몇 제곱미터, 니은이 몇 제곱미터, 딜시 몇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평당을 하다 보면 45만 원이 이게 얼마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다? 내가 보여주고 계약서 쓰자더니 계약서 다 썼어 이제. 잔금은 분할을 하면서 이제 12월 기를 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수가 나오죠. 분할은 안 됐지 않습니까? 계약서는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식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 이제 내가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이거 분할해달라고 그랬더니 15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분할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집에 항공 사진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붕만 있고 벽은 없죠. 평상만 있는 집인데
제가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자라면 안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에 갔어요, 내가. 건축가에 가서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잘라 현황 춘향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춰서 이걸 잘라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건축 담당자가 했더니 여기 앞에 있는 땅이 이게 지붕만 있어요? 벽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만 있고 벽은 없어요. 아예 그럼 건축가 용적률 충분합니다. 짠짠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라달라고 했더니 잘라달 때 이거 내가 담당자가 다 얘기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대. 그랬더니 100원 만 주고 그러면 내가 50만 원 보내 하고 50만 원 보내고 계약서를 쓰고 올라오는데 감정은 또 올라오는데 소속사를 전화가 오고 교수님 담당자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데 야, 안 된다고? 안 잘라준다고? 알았어. 근데 꼭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한테 뭐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해달라고 그러는데 땅 주인의 차용증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 그래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건축가만 가면 되는데 딱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해냐면 도시개발과에 가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 주인 차용증을 받고 근데 건축주 명의 변경은 어디 가서 하는 거라고? 꼭 보면은 엉뚱한 데 가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알았어.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틀 있다 내가 갈게 하고 이틀 있다 내가 갔어. 어떤 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놈이요. 같이 가고 갔더니 얘가 지적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 좀 받아. 건축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하는 건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개발의 허가 받느라고 개발의 허가 빨리 가서 담당자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조사를 누르는데 봤더니 도시개발과거든. 제가 왔는데 이거 뭐 개발의 허가에서 이거를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왜 안 해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나타보더니 이게 내가 땅 주인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땅을 그러더니 당연히 안 되죠. 그래. 왜? 그랬더니 여기 뭐가 건물인데 안 돼요. 뭐가 건물인데 안 돼요. 뭐가 건물인데 이거 어떻게 잘라줍니까? 그래요? 저는 이 무화과 건물은 관계없이 이 집과 이 집이 여기 통행로를 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잘라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뒷사람이 일을 잘라달라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근데 도로를 내달라고 잘라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준 거야? 그러거든. 아, 그러면 개발을 한 거예요?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하지 왜 이 건물을 자른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토목처럼 들었지 그랬지. 알았습니다. 바꾸는데 이제 나한테 와갖고 한 얘기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땅 주인이 분할 신청을 했는데 땅 주인이 분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건물 주인이 분할 신청하는 개발인 걸 도로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자체는 이 사람이 하고 우리는 뭘 하냐면 사용준다고 도로를 쓰는데 우리 이 뒷집에서 도로를 쓰려니까 도로를 잘라달라. 땅 주인은 오케이 사용한다. 오케이 한다. 그 두 서류가 가져가면 자료를 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주민등록하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계약서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서를 뽑아갖고 토목설계사에다가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어. 그랬더니 토지 도로를 내는 거로 개발허가 받고 신청했어. 그랬더니 한 여름 있다가 연락이 왔어. 개발허가 났다. 개발허가 났다는 얘기는 개발허가를 받고 개발허가가 나면은 도로 공사를 해고 공사가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이 나오는 걸 가지고 분할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란다? 개발하려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발하기 신청했죠. 그러면 허가가 나면은 허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준공이라면 준공했다고 뭐는 담당자가 준공이라면 준공 서류 주고 준공 난 거 갖고 토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증을 찾아야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찾으려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증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제가 토지를 가지고 방해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하다가 나 돈 없다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내죠? 예치금을 내죠. 예치금을 현금으로 내도 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인데 이거는 가격이 작다 보니까 현금으로 70만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아니 현금으로 70만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15만 원. 네, 15,000원이야. 그러니까 날 보고 여기 나가실 뒤에 돌아가시면 그 보증보험증권이 있는데 요대로 보증보험증권을 갖고 오라고 보증보험증권 끊는 거를 갖고 옵니다. 요걸 가지고 보증보험증권 끊어가지고 보험증권 끊어가지고 민원 시작하면은 보증보험증권 끊는 걸 받으면서 허가증이 내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이미 다 끝냈으니까 준공서류 바로 내고 준공이 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가서 보증보험증권 끊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는 얘기가 법이요. 요새는 법이 바뀌어갖고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죠. 가서 여기 그 근처에서 내준 서류 있잖아요. 나 이행보증보험증권 15,000원 끊어놓은 서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15,000원 주시고 신분증 주세요. 15,000원 주고 신분증 줬죠. 신분증 줬더니 이렇게 하더니 응?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신 분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신 분하고 이름이 다르네요. 이거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자기야. 돈 15,000원 내주고 신분증 보내주세요. 그러면 올라와야 돼, 어떻게 해. 또 올라오고 뭐 하다 보니 안 되겠더라. 할 수 없이 내가 시에바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잘못을 좀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교육기관에서 없대. 그럼 누가고 얘기해야 되는데 책임자고 얘기해. 책임자한테 가서 여기 얘는 무슨 보험증권을 이렇게 안 끊어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얘는 무슨 보험증권이라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거 공사 안 하면 강제로 공사를 하게끔 하려는 원단 복구 시키라는 얘는 무슨 보험증권인데 공사는 다 끝낸 거 아니냐. 얘는 무슨 보험증권 없이 좀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됩니다. 뭐 안 되냐. 다 끝났는데 무슨 얘는 무슨 보험증권이 필요하죠. 공사 다 끝났는데 현재 가보지도 않았냐. 내가 큰소리 치렸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나한테 담당자의 책임자가 뭐랬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신청도 공사 다 끝냈다고 신청을 왜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하겠다고 신청해서 다 해야 된다면 이게 무슨 공주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걔도 없이 주는 거야. 어디서 내가 결대 못했는 거야. 내가 나오면서 화가 나더라고. 혹시 이 친구라서 감사가 감사가 가서 이놈이 뭐라고 한다 그랬더니 감사가 무조건 올라오라 그래. 무조건 누굽니까? 누구라 했더니 전화를 올라왔어. 감사가 앞에 놓고 나하고 그랬어. 감사가 얘기해보세요. 내가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공사 다 끝냈으니까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어. 공사를 끝낸다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인데 공사는 다 끝냈으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안 해주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감사관이 자 얘기하시러 다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데 나보고 한 얘기가 이 담당자가 답변하는데 말 끊지 마십시오.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공사를 다 끝냈다고 신청하지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으니까 공사한다는 응? 그냥 무슨 보험주권이라는 게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왜 처음부터 네가 공사 다 끝냈다고 신청하지 않 공사를 다 끝냈다고 공사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감사관이 나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해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면 여기에 서류에 보면 여기 320 누구죠? 32년생 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80몇 년생.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와야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준다는데 32년생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면은 본인이 와야 된다 그러는데 끊으려면은 앰뷸런스 타고 아니 10,000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고 당사자가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면 감독관이 해주라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 난 10,000원 안 된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보면 자기가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야, 15,000원 갖고 해.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더라고. 뭔가 감독관이 본인이 안 가면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상담자가 이게 본인이 아니면 안 해준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나는 15,000원 안 되라고 뻗친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그때 뭐 하나 주다가 8,000원짜리 뭐 하나 끊어가지고 그랬더니 얘 뭐 조금 주더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톡 설교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받았으니까 뭐 중공개 내고 중공개 내면 잘라 그랬더니 나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시 안 끊고 이거 받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죠. 왜? 그랬더니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30년 여기 토목소리를 다니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 이거 받아온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중공개 며칠 있다가 중공개를 내고 짠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연락이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잘랐습니다. 원래 투지 연계가 이랬었죠. 준공이 나고 신청을 했더니 잘라졌죠. 잘라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라진 것뿐만 아니라 번지수가 나왔죠. 이제 그때 안전 먼저 번에는 그 759번지에 몇 평, 몇 평, 번지수가 안 나온 거니까 객선 모습 등기는 안 되는 건데 이제 분산했으니까 정확하게 번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번지수 나왔으니까 난 잘랐으니까 이제 잠금 주고 등기이잖아. 그랬더니 다시 그럼 몇 월 며칠날 합시다. 해갖고 우리 수강장하고 같이 가서 그날 등기서류 다 주면서 돈 받고 등기 이전해서 위에 것도 팔고 도로도 팔고 밑에 것도 다 팔고 끝냈던 사례입니다. 이해가셨죠?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사례가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추천 물건 강의할 때 항상 하는 건 이런 낙찰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설명했는데 말로 그냥 이런 식으로 팝니다가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특수 경매에서 이렇게 옛날에 낙찰 받아서 이렇게 팔았던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 제가 이런 물건을 추천하면 맞아 먼저 번에 강의 들었을 때에 저런 물건 저렇게 팔았었지 하고 기억이 나다 보니까 아 뒷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생계액이 입혀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용기가 안 생겨. 어떻게 이걸 팔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특수 경매는 교재 예고를 갖고 설명하게 거의 다 실전 사례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았다고 사건이 10여 년 동안 내가 특수 경매와 낙찰 받는데 내 혼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면 1년에 2명에게밖에 안 받았겠죠. 그렇지만 저때 수강생이 서울에 한 3, 40명이 있죠. 창원에 한 3, 40명이 있죠. 부산에 한 3, 40명이 있다니 여기서 한 달에 서너 명씩만 입찰에 들어가도 1년이면 얼마가 몇백 개가 낙찰받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이한 사례만 골라가지고 일반적인 사례 특이한 사례만 골라가지고 내가 교재를 만들어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 경매의 핵심은 이겁니다. 낙찰 받는 것이 50%, 낙찰 받고 나서 팔고 나오는 것이 50%. 팔고 나오는 걸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하고 갭 차이가 커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기가 쉬운 거는 갭 차이가 적고 팔기가 어려운 거는 갭 차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팔기 어려운 거는 갭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아십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소동경매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계속해서 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